안녕하십니까. 요즘 9급 공무원 합격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렵지만 70년대 8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 3관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시 3관왕 하면은 고시 세 가지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것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1살, 2살 때 고시를 3개 패스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고승덕입니다. 예,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 교육감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고시 3관왕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뉴스였죠. 지금은 한 10명 안팎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급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7급이 있고 5급 있잖아요. 대개 고시들은 5급이죠. 행정고시도 5급이잖아요. 그러나 사법고시는 뭐 급수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쳐주고 그러죠. 그때만 해도 뭐 몇백 명 뽑을 때니까요. 지금처럼 뭐 2,0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200명 뽑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한 300명 또 뽑고 늘어나고 그러기도 했죠. 기곤만장했죠. 어디로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의대생들을 가르쳤는데 의대생들만 해도 얼마나 기고만장하냐. 학생도 되게 의대는 이제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이렇게 교양을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90년대에 마침 시간 강사였습니다. 근데 시간 강사들 교양국어 사이에서도 어디에 수업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선호하는 학과가 있고 또 기피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의대나 치의대는 기피하는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시간 강사라는 걸 알고 시간 강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도 알고 이른바 보따리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의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강사들은 아마 카드도 발급이 잘 안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들은 의대 들어가자마자 그때 뭐 골드 카드라고 해가지고 특별 우대하는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발급된다고 하는 때입니다. 의대들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상승된 것 같으니까 지금도 뭐 사법고시 이제 법학 대학원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로서 이를테면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자기가 신분이 올라간 걸로 완전히 이제 고위직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계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의대생들, 치의대생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인데 이 좋은 직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그런 뭐 그 기고만장한 거. 근데 강의 끝난 다음에 뭐 아는 체도 안 하느니 인사도 안 하느니 오히려 예체능이나 이런 쪽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 커트라인이 낮은 그 학과에 인기가 별로 없는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 인간적이고 가다가도 쫓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한 4년 안팎 시간 강사를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역시 시험 잘 보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중문학과에 이런 데하고 한문 같은 것을 시험 봐도 교양 한문이나 이런 걸 시험 봐도 뭐 더 잘 볼 정도로 국문과나 국어교육과나 이 중문과나 한문을 많이 쓰는 교양 한문을 많이 쓰는 그런 쪽보다도 이 의대생들이 시험을 잘 볼 정도로 그래요. 제가 또 학원 하면서 서울법대 들어간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은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사법고시는 최연소였고 행정고시는 수석, 외무고시는 차석. 그러니 뭐 기가 하늘을 찌를만 하죠. 인정합니다. 저도 그 실력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른바 KS죠. 경기고 서울대. 그 다음에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미국에서도 인류, 한국에서도 초인류. 그것도 서울법대 수석. 그러니 기고만장한 거 봐줘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그가 말하는 공부 비결은 있어요. 뭔데요? 독서입니다. 독서. 어릴 때, 그것도 특히 초등학생 때 독서를 많이 하고 다독하고 속도 빨리 하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혼자 공부하는 토대가 됐다. 그 바탕을 중심으로 고시는 혼자 공부하는 거다. 무슨 뭐 스터디 그룹 짜고 뭐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오정답도 이렇게 맞춰보고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공부 바탕을 다졌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게 오히려 고시 공부의 정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수한 친구들 대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 속도 그래도 빨리 이해하는 능력, 요약을 정확하게 빨리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한자 공부가 돼 있더라고요. 한자는 우리나라의 그 어휘의 한 7, 8화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자나 이 국어가 이른바 도구교과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도구라는 이야기예요. 이 연장이 좋아야 목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국어와 한자는 도구교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도서를 빨리 정확하게 요약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수험서 이를테면 고시도 사법이든 외무는 이제 영어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든 어휘력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국어 실력과 한자 실력이 이 독서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대학 가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고시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다니는 서울대였겠죠. K라고 하니까 뭐 아마 고씨나 구씨나 김씨였겠죠. 그 집에 가지고 부모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어디 이제 사느냐 하니까 전라도 광주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도 의사였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안 된다.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서도 별로 인정을 안 받고 또 이 경상도에서도 배척당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결혼은 경상도 사람하고 했죠. 경상도 아버지의 아들. 그 유명한 박태준. 옛날 그 포항제철 회장. 그리고 김대중하고 나중에는 또 연합도 하고 그랬었죠. 박유아라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18년 살고 이혼을 했죠. 예. 자기가 출세는 세상 관점, 타인의 관점이고 성공은 자기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자칭 성공한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인가는 모르겠다. 아무튼 18대 국회의원도 됐었고 그리고 2014년에는 서울시 교육감에도 나갔었죠. 서울시 교육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서울시 교육감에 그때 출마한 사람이 현 교육감 조희연. 그 다음에 그 직전에 교육감을 역임했던 문용린. 아마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아는 사람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뺄 것 없이 1, 2, 3등 한다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순위로 됐어요. 그러나 초반에는 고승덕이 초일류였죠. 왜냐하면 뭐 2000년부터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수를 통해서 또 유명했고 그 다음에 3관왕 차지한 사람으로서 뭐 이름을 떨쳤고 또 변호사 활동하면서 많은 그 뭐랄까요 명성을 떨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와서 서울시의 이 학력을 높인다면은 부모들의 수준을 높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녀 고희경이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제 이혼한 다음이죠. 그러니까 2002년에 이혼했으니까 그가 14년에 나왔는데 12년 뒤잖아요.
어릴 때 한 10살 안팎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포들 사이에서든 그 미국 학생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든 그 아버지가 없는 이 부친 상실, 거기서 오는 이 결핍감, 이게 얼마나,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그런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가 이혼했다든가 그래도 옛날 보면 이게 뭐 가정 환경 조사하고 그런 데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신 듯이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가 결손 가정에서 편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자기는 꾸릴 게 없는데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핍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 특히 이 학생들 이 사춘기에 매우 강하거든요. 10살 안팎이면 사춘기 될 때 아닙니까? 요즘 빠르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근데 그때 그 친구들 사이에서든 아니면 이제 어머니한테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느꼈을 수도 있고 그 상실감이 매우 컸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육감 출마한 그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자녀를 버린 내 아버지는 일남일녀를 줬거든요. 그 이혼한 박태준 딸과의 사이에서.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그런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이 공부에 대한 책도 썼고 그 뭐 공부하는 공부법 ABCD 그다음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봐줬는데 서울시 교육감 출마해가지고 인기 1위를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다고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이혼했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그렇게 그 교육하는데 공부하는데 딸 양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그 딸이 이렇게 한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생활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이혼했으며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런 그 선거 일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게 정략하는 거다 그 박대준 씨 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뭐 이 중에 다른 사람하고 또는 이혼이나 양육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 그 갈등을 빚으면서 그 전 부인에게 어떤 한을 심어준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자책하고 부덕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부덕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재승박덕이라 해가지고 재주는 아주 뛰어난데 덕이 팍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부덕의 소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이혼하기 전까지도 양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고 이혼한다면 이제 2004년인가 기자가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기 전까지도 양육에 대한 아니면 부모로서 연락을 한다든가 부모로서 어떤 그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게 이혼 전에도 없었다는 이제 그런 아주 장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취지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혼했네? 교육감 나온다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교육이란 게 뭐야 도대체. 필기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좋아야잖아. 인간성이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유교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희연이 되고 문용년 2등하고 고승동은 3위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자평을 했어요. 내 인생은 퓨전 인생이다. 퓨전 인생. 그래요. 고시도 삼관왕을 차지하다 보니까 변호사, 방송인, 뭐 강연가, 저술가, 교육가, 이렇게 교육감도 나오려고 했잖아요. 정치가,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경영 컨설턴트, 경영 자문가, 종교, 기독교죠. 불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사이버대학 교수든가요. 직업을 보세요. 10개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안팎. 그래서 자기 인생을 퓨전 인생, 융합 인생, 혼합 인생, 좋게 말하면 재주가 많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한움을 파서 이 원천수를 길러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요즘이야 뭐 여러 번 팔 수도 있죠. 장비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자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퓨전 인생이다. 그리고 좌우명은 꿈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자, 꿈꿔라. 그리고 노력.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제가 인생 평가를 해야 하는 인생 성향가다 보니까 평가를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저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도 자녀 키우고 있고 저도 결혼 생활하고 이 방송이 또 오래오래 방영될 텐데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 점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겨보세요 한번. 자, 꿈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식의 평가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통해서 이 고시 3관왕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좀 박대를 당하고 박한 평가를 교육하면 자격이 안 된다는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식과 부모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에서 자식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교육감 선거 나온 사람이 자식에게 그런 박대를 그러니까 박한 평가를 받으니까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1등을 달리던 그 인기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옛날부터 과거 시험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를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전후를. 전기까지만 해도 과거 시험 합격 평균 나이가 29세.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36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수명을 생각한다면 이거 빠른 거 아닙니다. 늦은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더욱더 늦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한 30대 후반이나 이 40대 후반에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10살만 더 해도. 그런데 21~2살에 합격해버렸잖아요. 3관왕을. 지금 평균 수명은 조선시대보다도 몇십 살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조선시대도 안 그랬나? 그래요. 10대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죠. 10대. 그래서 이제 소년 등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년의 과시에 오르면 이건 얻지 못한다. 부득 그랬죠. 뭘? 좋은 죽음을.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쓰이잖아요. 소년 등과 부득호사. 어릴 때 과시에 오르면 좋은 죽음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너무 빠르면 이 끝이 좋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구승덕 인생이 지금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57년생, 제가 58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 나이로 64시겠네요. 뭐 아직 뭐 창창한 인생이니까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옛날 고래로부터 자고로 하던 말이 너무 일찍 등과를 해버리면 아까 그 의대 들어간 의대생 자체가 그냥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시 같은 건 되게 진입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추미애는 빨리 들어간 셈이고 윤석열은 지금 구순가 해가지고 30대 중반인가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여러 번 시험 봐서 이렇게 그 내공을 쌓고 연말을 쌓아서 그런지 아주 잘 견디는 힘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데 너무 빨리 등과한 사람들은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현재도 자기 관리하는 거,
지긋하게 우보천리하는 그런 자세, 이 소걸음, 우직하게 걷는 이 소걸음으로 천리가는 자세,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되게 처음에 초기에 너무 이렇게 뭐 대기업 들어가고 공기업 좋은 데 들어가고 행정고시 되고 사법고시 패스 되고 뭐 7급 되고 다 좋지만, 제 인생을 봐도 그래.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퓨전 인생 뭐 그 고승덕 같이는 퓨전 아니지만 그 반 퓨전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카들이 지금 시험 준비할 때고, 제 아들도 이제 하나는 취업했지만 하나는 취업할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임용고시 대여섯 번 오수 육수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방에서 노량진 올라가지고 방세 50에 뭐 학원비 몇십 해 가지고 돈 100만 원씩 이렇게 올려 보내면서 몇 년 하면서 부모 허리 휘는 거 많이 봅니다. 친구들 자녀라든가 주변에서 이렇게 지방에서는 특히 서울로 올려 보내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60대가 2, 3년 대학 생활이 더 길어지는 셈이 되는데, 대학도 5년, 6년인데 군대까지 합치면 남자들 한 12년 안팎되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에만 합격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지긋하게 뭔가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주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스스로 자제하든 이제 부모가 자제하든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고승덕 같은 스타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움을 파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평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런 그 재주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해봄으로써 인생의 진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 그리고 얼마나 소년 때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사람은 실패해서 더 배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젊을 때 성공해서 배우는 그런 기고만장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어떤 이 노마지지, 늙은 말이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와 통찰을 발휘해서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지금쯤은 뭔가 그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대학에서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변호사 자격증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인생 결혼 생활에 대한 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인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또 길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삼관왕 고승덕의 인생,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무리 평가는 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바라고, 자기 인생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승덕의 인생도 더 이제 이 지금까지 쌓아온 온축한 그런 저력을 서서히 도도히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